내가 지금 자금이 없는데, 맞아요. 우리 자금이 넉넉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운수대통 로지스의 안 실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처음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조금 어려운 케이스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 유형이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왜 상담이 어려운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첫 번째 케이스는 차를 샀습니다입니다. 제 차가 현재 몇 톤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면 정말로 힘듭니다. 이미 차량을 사오신 분들이죠. 갖고 계신 겁니다. 어디서 상담받고 그 차량을 사셔가지고 일이 투입이 안 돼서 그 차를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그냥 사신 분들, 또는 내가 본인이 그냥 사용하시던 차량을 그대로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중고차 시장에서 싸게 나온 차량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신 분들, 이런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 아직 브랜드나 어떤 일을 할지 코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차부터 사오신 분들이요, 일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차에 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갖고 계신 차량으로 인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사실은 많이는 없죠. 그래서 차를 먼저 사오신 분들은 상담하기 조금 어려운 케이스고요. 두 번째, 차량 운전이 걱정되시는 분들입니다. 2.5톤에 대한 두려움, 3.5톤에 대한 두려움, 또는 대형 11톤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 우리 스틱 운전을 면허 시험 때만 해봤지 다 오토 운전으로만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스틱에 대한 두려움, 또는 내가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차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11톤 운전을 하고 싶은데 저 일종 보통이 있습니다. 혹시 대형 면허 따고 와서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법적으로 좀 가능한 톤수 범위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종 보통으로는요 11.9톤 미만까지 가능하시고요, 2종으로는 3.9톤 미만까지 가능하십니다. 자, 이 정도 2.5톤, 3.5톤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덜컥 내 면허, 그리고 스틱이 힘들다, 이런 걸로 해서 차를 결정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나는 그 톤수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딱 결정하고 오시는 겁니다. 자, 영상 속에 제가 센터와 배송 시간, 위치, 지역 다 표현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이겁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지역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 한번 해봐 드릴게요. 강원도에 살고 계신 분이 다이소 3.5톤으로 들어갈래요 라고 차를 확정 짓고 오시는 겁니다. 자, 부산 다이소입니다. 강원도 다이소 없어요. 물론 배송은 남사 안성에서 해주지만 톤수가 다릅니다. 그러니 제 영상에 부산 다이소만 보시고 강원도에 살고 계시거나 전라도에 살고 계시거나 똑같은 걸로 해주십시오 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지만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차량을 확정 짓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1톤으로 설명하는 게 있고 1.4톤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차의 탑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집니다. 1.4톤은 팔레트 3개가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1.4톤? 그거 1톤이지 라고 설명해서 1톤으로 그냥 결정하고 오시는 분들, 또는 갖고 있는 차로 하시겠다는 분들, 이런 거는 상담 때 저희가 하나하나 다 풀어 드릴 겁니다. 자, 네 번째, 재정 상황입니다. 자, 내가 지금 자금이 없는데, 맞아요. 우리 자금이 넉넉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자금 안에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2.5톤, 3.5톤, 5톤, 11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니까 6천, 7천, 8천, 신차 같은 대형 톤수 3억 이렇게 되니까 나는 그거 안 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자금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결정을 짓고 오시는 거죠. 가장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 운송업을 할 때, 이 화물 기사를 할 때 100% 내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10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다 개인 신용으로 할부로 구매하십니다. 거의 95%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하지만 그 안에 간혹가다 이런 케이스는 있어요. 신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죠. 예를 들면 회생이나 파산이나 아니면 신용 회복, 이런 것들은 아예 신용이 없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입니다. 신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할부사에서
할부를 안 내드리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와이프 명의 아니면 자녀분, 친인척 명의를 사용하셔가지고 다 해결을 하십니다. 그러니 차를 결정하셔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랑 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보셨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마지막이 차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차를 먼저 사오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차에 대한 뭐 두려움, 못 사는 이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 다 상담할 때 하나하나씩 다 풀어드리고 해결책을 찾아드릴 겁니다. 저희 운수대통 로지스는 상담부터 계약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까지도 해줘야 되는 운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오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속 시원하게 다 풀리실 겁니다. 물론 결정을 안 하셔도 돼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운수업을 알았다 하시면 전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상담 후 원하는 브랜드와 톤수의 선탑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선탑 후에 3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선탑 후 상담하고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요, 그 코스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선탑해보니까 차 혹은 좀 뭐 브랜드, 코스가 맞지 않아 다른 쪽으로 선탑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직종이 나와 맞지 않겠다, 화물기사, 배송기사가 나한테 맞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한 번에 선탑으로 확정 지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새로 선탑을 원하시는 분들, 2가지, 3가지를 보고 싶은 분들, 또는 다른 톤수도 한번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생각했던 차와 많이 변경이 되시겠죠.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차를 먼저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탑 이후에 확정이 되시면 그때 차를 알아봐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 뭐 이 코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저희가 다 브랜드랑 센터랑 조율을 할 겁니다. 자, 선탑을 했어요. 내가 이 일과 이 브랜드와 이 코스와 톤수가 다 맞아 떨어졌어요. 딱 확정 졌어요. 그럼 그때 차를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회사의 계약 전까지의 순서고요. 뭐 계약금을 먼저 받고 막 차를 먼저 사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순서는 아마 다른 운수사랑 좀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각 회사에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 방법대로 진행할 거고, 저희 회사는 기사님들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자 이제까지 운영해온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알아주셔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간략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확정짓지 않고 차량을 사는 것은 맞지 않다, 또는 차량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 모든 일에 순서가 있듯이 분명 운수업도 순서가 있고요, 그 순서를 맞춰 진행하시다 보면 만족도는 더 올라가실 거고요. 처음 시작하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 기본적인 정보 다 알아가셔가지고 최대한 손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피해보지 않도록 도와드릴 거고, 리스크를 줄여서 최대한 내 선 안에서, 재정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운수업, 화물기사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운수대통 로지스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상 안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